안녕하십니까, 정인태입니다. 유튜브 정인태 채널 왜 핍박하나? 네, 이 유튜브가 뭐 스팸이다, 현혹행위다, 사기에 대한 정책을 심각하게 반복해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채널을 삭제했다 하면서 6개 채널을 삭제했고, 그동안 보게 되면 총 8개를 삭제했는데, 뭐 이쯤 되면 사실 유튜브하고 헤어질 결심을 안 할 수가 없죠. 네,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이 잘못된 정치 그리고 이 경제, 사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. 뭐 유튜브 가지고 돈 벌려고 한다라면은 사실상 어떤 정치인 빨기 한다든지 만세 찬양한다든지 그러면은 아마 잘 될 겁니다. 그래서 많은 채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. 하지만 국민의 편에 서가지고 이 나라를 비판하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어느 정당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계속 전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막 8개 채널이 폭파가 되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채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제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보면은 채널 6개가 삭제가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이 전에 보면은 이 쇼츠 이 영상 같은 경우도 뭐 조회수가 뭐 400, 500, 70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나왔거든요. 그런데 이제 채널 6개 삭제되고 나서는 계속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 한 20배 정도 줄어서 뭐 19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이거는 뭔가 알고리즘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. 18회, 14회, 뭐 21, 13. 그런데 그 전 채널이 삭제되기 전에는 평균 500회 이상의 조회가 나왔습니다. 이거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. 그래서 전에도 31,500 그 채널 있을 때도 보면은 어느 날 유튜브가 이렇게 조회가 팍 줄어들어서 뭐 한 10배 뭐 심지어는 100배 막 팍팍 줄어들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채널 죽이게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게 참 안타깝거든요.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게 왜 정말 이렇게 미국의 유튜브인데 아무리 미국의 유튜브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많은 이 활동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국가에서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방치시켜 놓는 것이죠. 이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저도 이거 뭐 제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. 그래서 뭐 유튜브가 이제 있구나 뭐 사람들이 유튜브를 해봐라 해가지고 유튜브를 해본 건데 보람이 전혀 없거든요. 뭐 4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해도 어느 날 그냥 막 날려버리고 그냥 이유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스팸, 현혹, 사기 뭐 전에도 보면은 뭐 그 거짓 신인이 신고하니까 뭐 거짓 신인의 성명권 뭐 기가 막힌 거죠. 우리가 뭐 윤석열 이름을 썼다.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성명권으로 이거 채널 삭제할 수 있습니까? 아니 이미 그 말 못하면은 아주 그 공인의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죠. 응? 그래서 지금 제가 거짓 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본인이 대통령 선거 3번 나오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자니 공익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 권리에 의해서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채널 삭제를 한다?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네, 그래서 좀 이게 아시는 분들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카카오 TV 또는 뭐 네이버 TV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치지직도 있는 것으로 이게 어떤 게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유튜브와 대항해서 어떤 것이 좀 효과적일까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.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앱으로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나 아프리카 TV, 뭐 치즈직 이런 것들도 앱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뭐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는 앱을 제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려주시면
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. 이게 굉장히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. 허망함. 네,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도 뭐 채널 2개가 삭제가 됐을 때도 이 핍박에 제가 견디면서 계속 저항해 왔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꺼번에 또 6개 채널을 다 날려버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계속 이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. 무력함. 그래서 완전히 뭐 조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안 시키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는 쪽으로 유도하나 본데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노예 국가 형태로 흘러가면 안 된다. 미국의 연준이 이 민간은행연합회인데 이거 자체 바로잡아야 되거든요. 세계인들이 어떻게 민간은행연합회가 국가 중앙은행이냐? 우리 한국은행을 민간단체가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근데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? 그리고 세계의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인들의 엄청 많은 시간과 그리고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이런 유튜버들도 노동자들이에요. 노동자들. 네, 노동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노고를 하루아침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태를 보일 수 있는가. 이거 정말 뭐 주권 없는 그냥 노예인 그 느낌을 제가 그대로 봤습니다. 그래서 이 느낌을 그대로 승화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주권 국가로 세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대한민국은 보십시오. 지금 화폐 주권도 없고 저 동남아 국가들은 뭐 미국 눈치 안 보고 금리를 내리면서 스스로 자립하고 그리고 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 화폐 주권을 지키려고 자급자족하면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? 한국은행 저 이창용이 하는 걸 보세요. 저 미국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IMF 가부 출신이잖아요. 결국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미국의 뜻대로 자행하기 위해서 저 이창용이를 임명한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 그냥 뭐 우리 국민들 경제가 폭망하든 서민들이 죽든 그냥 부자들은 그냥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돈으로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고 그리고 서민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완전히 근로자 쓸서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로봇을 쓸 수밖에 없고 기계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또 대책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, 대책 없는 4차 산업혁명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을 또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 결국에는 소수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. 이것을 꿈꾸는 검은 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